안녕하세요. 경영언론 6주차 마지막 시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통제의 개념이라든가 그 다음에 평가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가의 종류에 대해서 정성평가, 그 다음에 정량평가, 그 다음에 BSC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정성평가, 정량평가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정성평가보다는 정량평가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어떤 기업을 우리가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골고루 됐을 때 우리가 더 기업의 평가가 올바르게 균형잡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평가 방법 중에 하나가 BSC다, Balanced Scorecard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BSC 평가 같은 경우는 4개 관점에서, 즉 고객이라든가 재무, 그 다음 내부 프로세스, 그다음에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러한 4개의 관점에서 KPI라고 얘기를 합니다. Key Performance Index, 어떠한 가장 중요한 성과 측정 인덱스를 개발을 해서 그걸로 이제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BSC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BSC 같은 경우는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모두 다 포함하는 평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에는 경영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감사를 하려면 감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죠. 감사는 여기서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감사,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경영 활동에 대한 업무 진행 상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회사의 재산 상황, 회계의 진실성 여부를 조사하는 일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라는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회계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감사의 종류에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업무감사와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업무감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기업 내부의 업무 절차가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일을 우리가 업무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회계감사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재무제표가 얼마나 올바르게 작성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을 회계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라고 얘기하면 업무감사보다 회계감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회계감사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회계감사사, 공인회계감사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CP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공인회계감사사가 결국 어떤 특정 회사의 회계 활동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서 감사를 하고 이 회계 보고서가 올바로 만들어졌다, 만들어지지 않았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이해 관계자들이 어떤 의사결정하는 것,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회계감사를 할 때 주로 이제 CPA가 하는데, 이 CPA 같은 경우 일부 회사가 내부 사람들로서 그러니까 기업 내부에 공인회계감사사를 이제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하게 하고, 회계감사에서 유리한 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꽤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올바른 의견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요즘은 외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회계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많이 지금 정부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CPA에 대해서 조금만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CPA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공인회계감사사죠. 공인회계감사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국가에서 이 사람은 어떤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공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각각 기업에 돌아다니면서 회계 감사를 하고 회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회계 감사를 하고 회계에 대한 의견이 네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그다음에 의견 거절 네 가지로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를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이해 관계자들이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도구로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이 그 혹시 그 회계 감사에 관련된 거를 회계 보고서를 여러분들 본 적이 있나요? 연말에 11월, 12월 달, 1월 달, 2월 달 보면 가끔씩 가다가 그 신문에 회계 감사 의견이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럼 뭐라고 나왔냐면 대부분은 그 제일 마지막에 회계 감사에 대한 의견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견이 제일 많은 거는 적정 의견이에요. 적정 의견. 적정 의견. 그리고 딱 내보고 감사 의견 딱딱하고 적정. 그리고 이제 회계사 홍길동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회계 보고서, 회계 감사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그러면 감사를 한 결과가 적정 의견이다라는 거 무슨 의미냐?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 감사 의견이 적정이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 회사가 회계를 통해서 경영 활동을 잘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회계사가 보기에는 이 회사의 그런 경영 활동이 회계 기준에 맞춰서 올바르게 작성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해 관계자들이 이 회계 보고서를 보고 이 재무제표를 보고 의사결정, 즉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적정 의견이라는 것이 이 회사가 경영활동을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회계보고서가 올바르게 작성이 됐기 때문에 이 회계보고서를 가지고 의사결정하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것을 공증해주는 그러한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적정 의견 말고 뭐죠? 한정 의견이라는 게 있죠. 한정 의견이라는 건 뭐냐면 이 회사가 올바른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제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충분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 부분만 여기서 내가라는 건 회계사, 공인회계사가 뭐죠? 검사를 했고 그래서 적정 의견을 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약 한정 의견이 나왔다. 그러면 감사 범위가 제한됐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투자 의사 결정하는 데 약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적정 의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부적절 의견은 뭐냐면요. 부적절 의견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감사 기준에 따라서 국가가 결정한 감사 기준에 따라서 감사 회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뭐죠? 올바르지 않은 기준을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부적정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의견 거절 같은 경우는 뭐예요? 너무나 그 감사 관련되는 자료를 우리가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적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견 거절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아시아나 비행기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 감사 의견이 아마 부적정 의견으로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그 대표이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사직을 내려놓는 그러한 상황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영학생이니까만큼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보고 어떤 회계사가 의견을 냈을 때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적정 의견으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적정의견이라는 것이 이 회사가 그 경영활동을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회계 기준. 여기서 올바른 회계 기준이란 건 뭐냐면 국가에서 정한 회계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올바르게 어떠한 그 회계 장부를 만들었으니까 이 재무제표를 보고 이해 관계자들이 투자 결정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공인해주는 그러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CPA, 즉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공인회계사라는 거는 이제 그 국가에서 이 사람은 그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따면은 그 회계사 시험을 봐야 되겠죠, 그죠? 회계사 시험을 보면은 그래서 일정 수준이 돼서 회계사 자격증을 따면은 그 사람이 각각 기업에 돌아다니면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에도 이제 그 공인회계사 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사라든가 혹은 세무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는 그런 그 동아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에도 그 회계사와 그다음에 여러 명의 그런 그 세무사를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여러분들 1학년 학생들이니까 이 회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회계 공부를 만약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동아리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면 아마 회계사에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글로벌 경영학과에서 회계 담당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거든요. 두 분 다 실제로 그 회계법무법인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회계법인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회계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분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사 자격증을 딴다면은 일반적으로 진로는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회계법무법인에 들어가서 일을 하든가 아니면은 회계사로서 개인적으로 이제 사무실을 차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이제 그 회계법무법인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회계사의 업무는 크게 보면은 그 회계법인의 그런 일을 보면 그게 이제 감사 업무, 그다음에 세무 업무, 그다음에 이제 컨설팅 업무 이렇게 세 가지로 되고 있죠. 가장 많은 것이 이제 그 감사 업무입니다. 회계 감사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각각 기업에 가서 그 기업의 어떤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작성이 되고 그다음에 올바른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를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해주는 업무가 이제 회계 감사 업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세무 업무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세무 업무라고 얘기하면은 그 절세를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절세를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 업무 하시는 분들은 그 세법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업무가 회계법에서는 이제 감사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세무 업무도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회계사 자격증을 따면 아마 세무사 자격증도 같이 받는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업무도 하고 있는데 컨설팅 업무 같은 경우는 사실은 회계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따면은 그 감사 업무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먼저 이런 회계 감사 업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업무 감사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요. 회계 감사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작성을 했는가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혹시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그 분식회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분식회계? 그 분식회계라는 건 뭐냐면 회계에다가 분을 칠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화장을 하죠. 화장을 할 때 이제 분을 칠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분을 칠하면서 그 분을 칠하게 화장을 하게 되면 사실 실제 얼굴이랑 그 화장한 얼굴이랑 다를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SNS에 보면은 그 SNS에 나온 얼굴하고 실제 얼굴하고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풀메라 그러죠. 풀메이크업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화장을 하면은 원래 모습이 이제 감춰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화장한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그러니까 화장하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게 원래 그 사람은 모습이니까. 그죠? 화장하는 걸 우리가 분을 칠한다. 옛날에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분식회계라는 말은 뭐냐면 회계에다가 분을 칠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약간 그 회계를 약간 조작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분식회계란 건 뭐냐면은 이익을 과대 계산하거나 혹은 뭐죠? 그 이익을 과대 계산하거나 혹은 뭐죠? 매출을 너무 크게 만드는 거. 그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분식회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분식회계를 하게 되면 결국 그걸 하게 된 사람들은 9시 뉴스에 이렇게 얼굴 가리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9시 뉴스에 나오면 여러분들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분식회계를 했을 경우에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면은 투자 의사결정이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이 주주들이 투자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관계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범죄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적 책임을 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분식 회계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검사하고 확인하는 사람들이 업무도 뭐죠? 공인회계사의 업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제가 그런 얘기 있었죠. 그 기업에서 공인회계사를 고용해서 어떤 그 감사 의견을 맡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분식회계를 종용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뭐 회계사가 분식회계를 본의 아니게 하게 되는 경우도 과거에는 조금 있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요즘에는 그 공인회계사가 만약 분식회계사를 한 걸 잡아내지 않고 일부러 속였다. 그러면 그 사람도 역시 어디에 나와요? 9시 뉴스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가능하면 9시 뉴스에는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죠? 얼굴 가리게 나오기도 하고 또 마스크 쓰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한 거는 우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회계감사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다. 그 다음에 회계감사에서 뭐죠? 분식회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얘기할 때는 회계감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한다면은 기업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할 때 회계감사사가 공인회계감사사가 뭘 가지고 평가를 하죠? 재무제표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좀 배우겠지만은 뭐라고 있어요? 어떤 그 재무상태 평가표라든가 그다음에 이익을 나타내는 경영 그 평가 이익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얼마나 적정하게 됐는가를 평가를 하는데 재무제표를 평가를 하는데 이 재무제표 평가만으로 사실은 그 회사의 평가가 올바르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재무제표 평가는 그 계량적 평가거든요. 그래서 A라는 회사랑 B라는 회사랑 두 가지 회사가 있다. 그다음 A 회사가 재무제표적으로 보면 이익이 훨씬 더 많이 났고 B 회사가 이익이 적게 났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냐면 A라는 회사가 재무제표적으로 계량적으로 이익이 더 많이 났으니까 A 회사가 좋은 회사고 B 회사가 나쁜 회사다. 덜 좋은 회사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주주의 입장에서는 A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이 B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A라는 회사가 더 이익이 많이 났어요. B라는 회사가 더 이익이 적게 났어요. 재무제표상으로.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그 구성원들의 사기,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어떤 조직에 대한 애착심을 봤더니 A라는 회사는 직원들이 굉장히 사기가 떨어져 있고 회사를 싫어하는 반면에 B라는 회사는 구성원들이 굉장히 회사를 좋아하고 회사에 대한 열정이 크다라고 보면 어떻게 되죠? 미래의 가치를 보면은 B 회사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익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겠죠. 이건 뭐에 대한 얘기죠? 정성적 평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량적 평가만으로 어떤 기업을 평가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우리가 같이 병행한 상황에서의 평가를 했을 때 올바르게 그 회사를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M&A라는 얘기 들어봐 보셨죠? M&A 흡수합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M&A를 할 때 그 회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 회사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일반적으로 회계감사, 회계평가, 그러니까 재무제표평가를 제일 많이 하겠죠. 정량평가.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그 회사를 평가할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성적 평가도 같이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회계감사에 대한 얘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감사에 대한 얘기예요. 업무감사에 대한 얘기는 사실 회계감사, 공인회계감사다가 하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그 회계 업무 처리 절차가 얼마나 올바르게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검사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조사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내부 감사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정에 대한 어떤 그 조사 요구가 생겼다. 그러면 그 부서에 대해서 올바르게 업무 처리가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업무 감사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역시 조직 내부에서 할 수도 있겠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외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감사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감사 같은 경우는 기업 내부에서 업무 처리 절차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되고 있지 않는가를 조사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감사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감사의 종류. 여기서는 뭐 감사 규정을 마련해서 감사 목적을 분명히 하고 다양한 형태의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6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그다음에 기간감사. 이건 감사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6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업무감사하고 회계감사 2가지가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태여 나온다면 이 재무감사 이쪽이 회계감사와 이제 유사하고 나머지 감사들은 우리가 이제 업무감사의 성과로서 업무감사로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3절까지고 그다음 4절은 예상관리죠. 이 부분은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사실 평가하고 약간 좀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1절, 2절, 3절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잠깐 복습을 하면요. 경영 통제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에 배웠죠? 통제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 통제의 종류, 경영 평가의 종류,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정량 평가, 정성 평가, BSC에 대해서 배웠고 경영 감사의 2가지 종류, 업무 감사, 그다음에 회계 감사에 대해서 배웠고 일반적으로 회계 감사라고 경영 감사라고 얘기하면 회계 감사를 많이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회계 감사는 공인 회계사가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으로서 4가지 의견,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 4가지 종류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적정 의견을 냈을 경우에 적정 의견이라는 것이 이 회사가 경영 활동을 잘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올바른 회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로 어떤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적정 의견이라는 것이 이 회사가 경영활동을 잘했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영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약간 우리가 경영 과정론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경영 과정론이라는 것은 plan to see
세 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영 과정이 만들어진다 얘기를 했고, 계획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관리 과정의 첫 단계죠. 첫 단계에서 목표를 설정을 하고 목표로 가는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목표로 가는 방향이라는 것이 결국 뭐에 대한 얘기죠? 전략, 경영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경영 전략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뭐죠? 여러 가지가 있었죠. 마이클 포터의 5 프로세스 모델이라든가, 그 다음에 BCG 매트릭스라든가, 그 다음에 수학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각각에 대한 경영 전략이 어떠한 종류이고 성격이 어떠하며, 그 다음에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계획이 됐으면 그 다음에 계획을 뭐죠? 실행을 해야 되겠죠. 실행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실행을 하는 주체가 경영 조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경영 조직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경영 조직을 이해하시기 전에 경영 조직화 과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직화 과정이라는 게 계획을 설정을 하면 그 계획을 누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직적 조정과 수평적 조정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수직적 조정으로는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고, 수평적 조정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 조정, 수직적 조정이 이루어지면은 그 조직화 과정이 만들어진 거고, 조직화 과정의 결과로서 뭐가 생깁니까? 경영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 경영 조직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다 그랬죠. 라인 조직, 라인 스텝 조직, 사업부 조직, 그다음에 매트릭스 조직, 프로젝트 조직, 그죠? 각각의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우리 업무 성격과 그다음에 경영 조직의 특성이 맞았을 때 우리가 성과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계획을 실행하는 주체가 뭐죠? 경영 조직이 되고, 그 조직이 자원을 사용을 해서 계획을 실행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결과가 되고,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 결과를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평가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5장의 경영 평가, 경영 통제 과정이 되겠다. 플랜 투 C에서 C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계획과 비교를 해보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면 차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고 원인을 제거해주는 쪽으로 다시 수정된 계획을 만들어주는 과정, 이걸 우리가 피드백 과정이다. 그리고 넓게 보면 통제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된 계획에 따라서 다시 실행하고 평가하고 다시 피드백하고, 그러한 과정이 계속해서 순환되다 보면은 우리가 원했던 계획했던 그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럴 때 우리는 경영이 잘 관리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예. 다시 우리 이걸 마치기 전에 다시 경영 첫 시간에 제가 이제 경영에 대한 정의를 했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경영이 뭡니까? 이제 정의를 한다면 경영이란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경영이란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써 이제 경영 과정론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실제 경영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6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